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구분 없이 담당자로서는 뭐 응대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불편함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우바이오에서 IR 공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팀장 이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우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농우바이오는 업력은 창업주 기준으로 하면 52년째 종자업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라면 뭐 주주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씨앗을 연구,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은데요. 농우바이오는 국내에서는 MS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해외에는 6개국에 진출해서 법인을 설립해져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 수는 70여 개국 정도가 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한국형 채소라고 구분이 되는 고추라든지 무, 배추, 당근 정도를 들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양파라든지 토마토, 이 글로벌형 채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기존에는 농우바이오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제 앞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또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작년부터 좀 저희가 토마토 쪽에서 시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TY 시스펜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띠는 토마토 종자인데요. 약간 대추형 종자처럼 해서 좀 옆으로 좀 이렇게 생긴 종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블랙 체인지라고 해서 흑토마토, 그러니까 일명 뭐 대저토마토라고 하는 종자들이 이제 시판에 이제 좀 판매가 되면서 방울토마토인데 약간 색깔이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추형 토마토가 좀 요새 좀 많아지고 기존보다는 예년 뭐 한 2, 3년 전에 판매되던 종자들보다는 좀 당도 내지는 좀 강도, 맛들이 좀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 종자들이 좀 많이 재배,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어 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농우바이오가 연구개발 판매를 하는 품목은 한 30가지 품목에 한 300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국내 쪽하고 이제 해외 수출하는 부분들은 좀 포커싱하는 품목이 좀 편차가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추무 배추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 지배력이 강한 품목이고요.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 같은 경우는 MS가 50%를 상회하는 품목들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봐도 2천억 원이 채 안 되는 전체 사이즈 자체가 2천억이 안 되는 사이즈 중에 김치도 옛날만큼 섭취하는 양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장 관련된 품목들이죠. 뭐 고추라든지 무, 배추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농우바이오 입장에서도 그쪽에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MS를 좀 점진적으로 좀 확대 내지는 유지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뭐 슈퍼푸드라고 하는 토마토라든지 뭐 양파, 뭐 새싹용 채소, 뭐 브로콜리 기존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를 안 했던 채소이지만 그 2007, 8년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좀 판매량 내지는 섭취하는 양이 증가를 보임에 따라서요. 농우바이오도 그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좀 국내에서 보고 있는 품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랑 양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이 2천억 원 중에 한 350억, 400억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농우바이오도 시장 경쟁력 그리고 제품이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런칭이 지속적으로 되면서요. 국내에서는 한 15% 정도 수준까지 MS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 확대는 국산화하는데 이제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좀 더 확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농우바이오의 이제 진출 전략은 1세대, 2세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농우바이오가 강점을 띠는 품목들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맞게끔 현지화하는 거를 주력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고추라든지 무, 배추, 당근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제품들 가지고 가서 그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고추, 무, 배추에서 라인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토마토라든지 양파, 양배추 뭐 등등을 들 수 있고요. 수출하는 국수도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0여 개국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개국 정도의 수출 국수가 늘어나는 효과들까지 해서 국내도 뭐 MS가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성장이 저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아프리카, 뭐 중남미까지 진출해서 판매하지 않은 대륙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해외 진출은 다 이루어놨다.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뭐 6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설립이 법인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인도 법인이 이제 2007년도에 설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거진 원화로 한 100억 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법인 설립을 또 꾸준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스페인까지 해서 총 한 3개 법인 정도의 신설 법인 내지는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유럽 지역에는 터키 법인만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서부 유럽권의 뭐 스페인 정도 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되면 그쪽 서유럽 쪽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중남미 쪽에는 브라질 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되면 중남미 정도의 주요 거점 영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부 유럽 쪽을 커버가 가능한 러시아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총 9개 법인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이제 뭐 연구개발 시설은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크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그걸로 이제 뭐 해외 법인에 대한 니즈는 소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검토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게끔 현지화하고 아니면 법인 설립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아니면 그쪽에 직접 진출을 하는 게 유리한가는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좀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략들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종자회사는 진입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품 개발, 판매까지 한 10년 정도의 통상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농우바이오는 뭐 그렇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R&D입니다. 연구개발에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작년 2017년도 12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났던 삼자배정 증자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를 받아오는 것까지 하면 총 284억 원을 지금 최대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약세를 보였던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개발비나 연구개발 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삼자배정 증자를 했고요. 이거와 개를 같이 합니다. 농우바이오는 연구개발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전 내지는 매출이 증가를 보일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15에서 6%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는 한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연구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벌써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본인만의 그 노하우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IR 담당자는 회사의 성향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농우바이오가 영위하는 종자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면 뭐 이렇게 좀 액티비티한 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뭐 매력도가 떨어지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근거를 베이스를 둔 IR을 합니다. 목표 주가라든지 내지는 뭐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을 가능한 숫자를 시장 내지는 제시를 하고 그 오차의 범위를 좀 줄이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신뢰들이 시장과 소통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농우바이오가 상장을 2002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자를 한 거는 2007년도부터 공시 담당 IR 담당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 그리고 큰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회사 산업이 아닙니다. 근데 2016년도 10월에 저희 회사에서 법인세 추징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졌습니다. 한 200억이 좀 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부과를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 주가 하락이 이뤄졌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주주님들의 손실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담당자 그리고 임직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 시장에서도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지만 담당자로서 전화 응대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좀 더 힘내라. 그리고 또 농우바이오라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액티비티 하진 않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손익의 변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런 중요 이슈들 처음으로 발생됐었기 때문에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게끔 담당자가 좀 노력을 좀 해줘라 이런 격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 부분 보람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농우바이오에 있어서의 주주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인가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꼭 계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주주님이 많으실수록 회사의 발전 그리고 성장성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치만큼 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최대한 고치고 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요. 당연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님이 없는 회사는 안 되겠죠. 비상장사 100% 최대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고요. 일반 주주님들의 권익보 손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담당자 IR 담당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하기 위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공시를 먼저 합니다. 공시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중요 이슈들에 대한 공정 공시 이후에 문의하시는 주주님들에 대해서는 응대를 하고 있고요. 전화나 이런 것들로는 응대하고 있고요. 꾸준히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NDR을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중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대규모 기업 설명회를 또 계획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구분 없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쪽으로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농우바이오의 주주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난 몇 년간 주주님들의 권익을 많이 보호해드린 것 같아서 담당자로서 상당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저라도 전화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담당자로서는 응대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응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안 보이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죠.